저번 시간에 그 1, 2번까지 했죠. 2번까지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3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리는 게 있고 뭐 안 풀리는 게 있고 뭐 이럴 거예요.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쪽 단원은 순율조합 경우에서 이쪽 단원은 꼭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도 보고 제 풀이도 보고 하시고 그 중에 제일 편한 걸로 하세요. 제 풀이가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설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풀이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풀이가 제일 좋을 수도 있으니까 꼭 세 가지를 비교하시고 세 가지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쉬운 걸 하는데 여기서 가장 쉽다라는 표현보다 가장 좋은 풀이는 뭐냐면 조건이 약간씩 바뀌어도 풀릴 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4번을 그냥 한 줄로 딱 풀었어. 근데 조건을 바꿨더니 갑자기 한 줄이 아니라 5줄로 바뀌었어요. 그럼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숫자가 바뀌어도 뭐 주사위가 2개든 3개든 4개든 다 그냥 무조건 풀리는 풀이가 가장 괜찮은 풀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풀이랑 제 풀이랑 해설 꼭 세 다 비교하세요. 알았죠? 비교하셔서 가장 괜찮다 싶은 풀이를 선정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풀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신 그런 건 꼭 질문해야 돼요. 답이 맞았어도 너무 풀이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한 줄로 풀었는데 해설이 막 대여섯 줄로 풀었어. 그러면 저는 이거 되게 쉽게 풀었는데 왜 얘는 이렇게 길게 풀는지 모르겠다. 그걸 이 풀이가 괜찮은지를 물어보시라. 네? 알겠죠?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은 대여섯 줄을 풀었는데 해설을 한 줄을 풀었다. 그럼 해설이 좋은 풀이니까 그거는 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둘 다 긴데 저는 만약에 짧게 풀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틀렸으면 당연히 보는 건데 맞았어도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 알겠죠? 그런 거 좀 염두에 두고 봅시다.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붓을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붓을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이러한 시행을 3번 할 때 공이렇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 C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 문제가 고3 때까지 나오는데 말했지만 수능 때 그 확통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3 때는 만나지 않아요. 근데 동대구 여고나 광양고나 둘 다 2학년 때 확통을 배우기 때문에 얘는 바로 내년에 또 만나게 되는 문제야. 확률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공 뽑는 문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 하면 봐요. 거기 줄을 쳐봐요. 첫 번째 줄 끝에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풀릴 게 없는데요. 봐요. 구슬이 5개가 있대. 여기에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여기에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276조. 그게 아닌데. 이 같이 와요. 뭐냐면 기본 가정이 뭐냐면 내가 이 주머니에 이렇게 안을 보면서 공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 안을 보지 않고 공을 뽑는 거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이들이 20년 이렇게 할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공을 보면서 뽑는 게 아니라 안 보면서 뽑아요. 안 보면서 뽑는데 봐봐. 1부터 5까지 쓰여 있는데 공에 어떤 1부터 5까지가 감촉이 느껴지면 그건 뽑는 이유가 없죠. 누구나 다 특정 숫자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랜덤 뽑는다는 랜덤 뽑기라는 게 중요한 거야. 랜덤 뽑기라는 상황이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게 필요해? 랜덤 뽑기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내가 공이 5개인데 랜덤하게 뽑으려면 어떻다는 가정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야? 어떠한 가정이 숨겨져 있는 거야? 공의 크기는 같고 무게도 같고 촉감도 다 같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크기도 같고 색깔을 볼 필요 없지. 어차피 내가 안 보고 뽑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건 랜덤 뽑기야. 임의 추출이라고 그러거든. 나중에 내년에 배울 때 확통 배울 때 너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임의로 맘대로라는 얘기잖아. 그게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고 추출은 뽑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임의 추출. 랜덤 뽑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의 크기는 모두 같고 무게도 같아야 돼. 촉감도 같고 재질도 같고. 그래서 내가 구별할 수 없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건 임의 추출이구나.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해서 내가 공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야지. 공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네, 나중에 많이 물어봐요. 많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공은 5개가 모두 동일하다. 공은 모두 다 동일하다. 만약에 이 주머니 안에 1이라고 적힌 공이 3개 있고 지금은 1, 2, 3, 4, 5 하나씩 적혀 있지만 만약에 1이라고 적힌 공이 3개 있고 2라고 적힌 공이 5개 있고 3이라고 적힌 공이 뭐 2개 있다고 총 10개가 있어도 이 10개의 공은 다 동일하게 생긴 거야. 꺼내봐야 1이 3개, 이건 1이구나 이건 2구나 이렇게 꺼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꺼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야 된다. 이게 기본 가정이야. 예.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라는 말은 다시 리셋을 시킨다는 거죠. 리셋 시킨다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수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원시킨다는 처음으로 다시 복원 추출한다 그래요. 복원 추출한다. 이거를 처음과 같은 상황이잖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럼 처음과 똑같지. 이번에 두 번째 뽑으면 내가 1을 다시 잘 뽑아? 그거 아니잖아요. 확인을 다 했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나는 다시 또 랜덤 뽑기가 됐어. 예를 들면 확인해서 첫 번째 공을 확인했고 이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옆에 다시 보관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처음에 1을 뽑았으면 이제 무조건 1은 안 나오지. 2, 3, 4, 5밖에 안 나오잖아. 얘는 복원 추출이 아니죠. 우리가 뽑기 같은 걸 할 때 종이 붙은 걸 뽑는 뽑기가 있고 그냥 다시 넣고 뽑는 뽑기가 있는데 종이 붙은 걸 뽑는 뽑기는 내가 다시 리셋을 시키지 않죠. 1등이 나왔어. 1등을 뽑았어. 그럼 그 뽑기를 누가 다시 해? 안 하잖아. 1등이 나왔는데 왜 해? 근데 이거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원을 시키느냐 복원시키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이 문제는 복원 추출이에요. 이 문제는 복원 추출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상황들을 먼저 보시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A, B, C는 각각 A도 1부터 5까지 가능하고 B도 1부터 5까지 가능하고 C도 1부터 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복원 추출이니까. 그렇죠? 확인하고 다시 넣었으니까 가능한 상황이죠.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원 추출이니까 답이 몇 가지 나왔다고 하면 비복원 추출이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A 더하기 BC의 값이 짝수가 되면 A 더하기 BC가 짝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짝이거나 홀이겠죠. 짝짝이면 A는 2 또는 4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짝수가 되려면 BC는 어때야겠어요? 곱한 게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에서 둘 다 홀수인 경우 135, 135를 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열해도 돼요. 그치? 그냥 나열해도 돼. 이건 홀을 뺄 거예요. 전체에서 홀을 빼면 짝수가 된다는 걸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2 곱하기 25에 섞였으니까 16, 32. 저는 이렇게 셌지만 해설은 말했잖아요. 해설은 그냥 짝수인 걸 바로 다이렉트로 셌어요. 그랬지만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시라고. 홀인 경우에는 이건 더 쉬워요. 홀수인 경우에는 A가 1, 3, 5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가 홀수인 경우는 쉽죠? 3 곱하기 3이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 둘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면 더 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세요. 왜 더하는지. 나중에 그냥 이걸 더하지 않고 곱해서 틀리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 더한다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한다. 32에다 27에서 59가 됩니다. 이런 기본 문제들 풀 때 정확하게 풀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풀 때 좀 내가 주저함이 안 생긴다고요. 여기서 이런가 저런가 약간 찍듯이 풀어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할 때 한 끗 차이로 다 틀려버려요. 맞죠? 4번을 볼게요. 곱의 법칙, 그 다음에 항의 개수. 1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예.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이 어떻게 될까요? 2번이 1번은 그냥 2 곱하기 3이니까 쉽고 2번이 빼기를 신경 쓰지 마세요.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의 종류가 중요해요. 뿔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면 문자의 종류가 중요해요. 만약에 A 더하기 B 빼기 C PQ 플러스 X 플러스 Y R 플러스 S니까 이거 따로따로잖아. 따로따로. 그러니까 쉬운 거야. 얘는 그냥 3 곱하기 2고 서로 빼면 어차피 문자 종류가 다 다르니까 서로 얽힐 게 없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쉽다. 이게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어려워지냐면 A, B 이렇게 되고 여기가 B 빼기 C 아니면 B 플러스 Q B 플러스 P C 마이너스 Q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면 왜 어렵냐면 뭔가 상쇄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짜증나죠. 아 뭐가 또 없어지는 게 있나? 또 봐야 돼. 눈대중으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 해봐야죠. 얘를 보면 여기서 BQ 사라지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없어지는 게 생기지. 그러니까는 말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문자 종류가 중요하다고. 덧셈 뺄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 종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전개하는 게 빠르다. 그냥 전개하라. 그렇죠? 뭔가 줄이 치고받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전개하시는 게 차라리 빨라요. 얘는 그냥 쉬워. 세 번째 A 빼기 B의 제곱. 얘 쉬워요. 왜 쉬워요? 왜 쉽냐? 뿔마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방금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데 이게 왜 쉬워? 화면 제곱수는 우리가 이미 식을 알고 있거든. 전개식을 알고 있잖아. 곱셈공식에서 배우는 전개식을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세제곱이다 그러면 또 짜증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필요해. 3학년 때 배우는 무슨 중복조합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선행해야 될 내용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다. 만약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얘가 세제곱 나오면 그나마 쉬워. 왜? 1, 3, 3, 1로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1, 3, 3, 1이잖아. 그럼 근데 얘가 세제곱이면 좀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전개하세요. 네? 알겠죠? 그냥 전개하세요. 그런 걸 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학교가 그래도 교육과정 밖에 걸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교 모두. 그래서 제곱이니까 아 얘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 결과 알고 있잖아. 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얘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둘 다 제곱에서 복잡한 편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누가 있어? 뭐? 깜짝이야.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무전에서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누가 오늘 수업을 하시는구나. 깜짝이야. 누가 소문난 말 못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놀랐네. 깜짝이야. 일단
이게 3이나 4로 가면 개빡센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문 열어놓고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서 혹시나 누가 또 못 가. 이게 요게 3인 건 괜찮은데 얘가 3이 되면 난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 알지? 그때는 그냥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개해, 알지? 뭐 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뭔가 그냥 뭐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냥 전개해. 그게 차라리 빨라. 알지? 복잡하면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여기까지를 3, 4를 한번 우리가 그 변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다시 넣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안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5, 7, 9 봅시다. 확인문제 5, 7, 9를 보시면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거기 맨 끝에 줄을 쳐요. 5, 7, 9 맨 끝에.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제가 지금 칠판을 지우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익힘 3번은 뭐였어? 뽑은 카드를 다시 넣는다는. 근데 지금 5, 7, 9는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다죠. 네. 그지? 그 5, 7, 9랑 5, 8, 1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동안 좀 뽑아줄게요. 5, 7, 9, 5, 8, 1 한번 해봐요. 알았어, 보고 있어.
예, 1부터 9까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씩 2장을 뽑는데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A, B라고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A, B의 값이 홀수가 되는 건데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데 예, 1부터 9까지 중에서 2장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비보건 추출 다시 넣지 않는 거 근데 이건 차례로 A, B가 있으니까 A 더하기 이게 홀수가 돼요. 그러니까 합이 홀수가 되려면 뭐냐면 홀수가 홀수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합이 홀수예요. 키워드가 되는 놈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재해석을 해야지 좀 쉬워요. 그냥 이대로 봤을 때 바로 한 번에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약 국어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가 홀수게 합이 짝수이려면 어떻게 들어? 합이 짝수이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이 짝수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합의 짝수를 여러 개를 더했는데 합이 짝수래. 합이 여러 개를 더했는데 합이 홀수래. 그럼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돼. 왜?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홀수거든. 근데 합이 짝수려면 어떻게 해? 50점. 근데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야.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명제에서 뭔데, 봐봐. 뭐다라는 건 P면 Q이다. 그럼 P면 Q가 아니다. 가 아니면 P면 Q이다의 부정이 P면 나 Q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합이 홀수다가 아닌 건 뭐냐? 합이 짝수다 이러고 있잖아. 홀수가 홀수계가 아닌 게 뭐야? 홀수가 짝수계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얘 부정은 얘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밥을 먹는다의 부정이 모든 사람은 밥을 안 먹는다가 아니지. 그럼 뭐든 너무 이분법적이잖아. 밥 먹거나 안 먹거나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지, 그지?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일을 하겠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그럴까봐 이걸 그 멘트를 알아둬야 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 합이 홀수다의 의미는 이렇다 해서 홀수가 홀수계 개의 부정 합이 짝수다는 뭐냐면 전체에서 얘를 빼야 돼. 전체에서 쟤를 빼는 게 빨라. 봐봐. 홀수가 짝수에 있어도 돼. 근데 짝수가 짝수에 있어도 돼. 짝수가 홀수에 있어도 돼. 무슨 말 이해돼? 짝수가 짝수에 있어도 되고 짝수가 홀수에 있어도 되고 2가 3개 있어도 짝수잖아. 2가 2개 있어도 짝수지. 홀수가 짝수에 있어도 되지. 1, 3, 5, 7 더해도 짝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다고 하면 홀수가 짝수계 짝수가 홀수계 이렇게 직접 세던지 아니면 전체에서 홀수가 홀수계 얘를 빼던지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 문제만 나왔다고 해서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멘트를 자꾸 던지는 거야. 이 던져준 문제는 쉽다니까. 발전 빼고는 쉽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바로 때 배워봤잖아. 발전 빼고 이렇게 빡센 문제들은 없지.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들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이번 2학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약간의 빌드업을 해놔야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자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얘만 푸는 거니까 쉬워. 근데 원래는 이렇게가 있구나. 왜? 홀수 아니면 짝수지? 개수도 홀수가 아니면 짝수지? 그래서 총 케이스는 2 곱하기 4가지 케이스구나.
그 중에 얘는 한 개만 물었구나. 한 개가 아니고 나머지가 세 개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홀수니까 홀수가 홀수기니까 응? 홀수가 홀수기니까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건 이제 이렇다는 거니까 그치? 홀수가 홀수기니까 어때야 돼? 그렇지? 홀. 첫 번째. 두 번째는 홀수가 3개인 거지. 그냥 홀수가 1개인 거지. 홀수가 1개니까 얘가 홀수야. 얘가 홀수면 얘는 짝수야. 얘도 짝수야 되지. 왜? 곱한 건 짝수니까. 이거 가능하지? 얘가 홀수고 얘가 짝이고 얘가 작은 거 가능해. 얘가 홀이고 짝이고 짝인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가지 곱하기 3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그냥 결국은 홀짝짝이니까 아 그럼 홀이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겠네. 이거 곱하기 3을 해버린다고. 그런 대칭성이 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얘는 안 돼. 얘만 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알겠지? 1부터 9까지 중에서 2장인데 비보건 추출이래. 그럼 얘부터 볼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홀수는 몇 가지가 있어? 1, 3, 5, 7, 9때 5개가 있지? 5개. 그 다음에 하나 뽑았으니까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되죠. 왜? 뽑은 걸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해돼서 60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해돼요? 이메일 한 장씩 2장을 뽑으면 됩니다. 이거 3이 아니다. 미안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이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냥 여기서 끝이죠. 새로운 C가 아니니까 5, 4, 3이라 그냥 5 곱하기 4야. 이건 요걸로 인해서 자동 결정이죠. 큰일 날 뻔했어. 자동 결정되잖아. 5, 4, 3이 아니라 5, 4죠. 그냥. 얘는 첫 번째는 5. 이것도 둘 나오면 자동 결정이니까 5. 그 다음에 1, 3, 5, 7, 9지. 왜 5인지를 생각해. 왜 5인지. 1, 3, 5, 7, 9여서 5야. 얘는 하나 빠지니까 1, 3, 5, 7.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도 1, 3, 5, 7, 9여서 5개야. 짝수는 4개지. 왜? 2, 4, 6, 8이니까. 그래서 20. 얘는 짝이랑 홀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그래서 4 곱하기 5 해서 20. 얘는 불가능하고 해서 6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이 문제 하나에 생각해야 될 그런 컨디션들이 많아요. 그죠? 문제가 그냥 바로 확인 유지지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581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차라리. 581. 어느 고등학교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 2교시에 3개. 1교시, 벌써 문제부터 짜증나네. 방과후에서 2개를 보는 거. 2개, 2교시가 3개, 3교시가 4개를 개설했대.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 2개를 선택하여 수강하려고 한대. 그 방법의 수는 반드시 1개의 강좌만 1교시, 한 교시에는 1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 그러면 2개를 고른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1교시, 2교시. 두 번째는 2교시, 3교시. 세 번째는 1교시, 3교시. 이렇게 고르겠죠. 숫자가 똑같았으면 그냥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발전 문제야. 이게 발전 문제인 이유는 만약에 다 3, 3, 3이었으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지. 21, 31. 둘 중에 하나 고르니까 6이죠. 2 곱하기 3. 얘는 셋 중에 하나 고르고 넷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12가지. 얘는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넷 중에 하나 골라서 6개. 그래서 26. 쉽게 할 수 있다. 그죠? 277페이지도 볼게요. 그 옆에도 보시면 거기서는 583이나 584나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583이나 584나 어차피 다
뭐 그 조건들이 컨디션이 약간씩 바뀌기만 하잖아요. 그죠? 583을 해볼게요. 583을 보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더하기 R 그 다음에 X, Y, Z를 봅시다. 1번 모든 항의 개수가 제일 쉬워. 그지?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제일 쉬워. 그지? 두 번째 A를 포함한대. A를 포함하면 A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지. 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전개할 때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잖아.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얘는 의사가 중요하지 않지. 그냥 3 곱하기 3만 하면 되죠. A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P를 포함하지 않는데 P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Q랑 R만 물어보면 되지. Q랑 R만 이렇게 되면 되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를 넘겨봅시다. 278쪽 약수의 개수 좀 적어볼까요? 일반화된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봅시다. 약수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문자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거기에 n이라고 하는 수를 a의 a, b의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적으세요. 그죠? 있는 공간에서 좀 적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 나중에 2학년 때 뭐 어학 때 또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약수의 개수. 먼저 한 개인 수는 무슨 수예요?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가 어떤 수죠? 네? 뭐라고요? 소수. 저 저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죠. 소수가 아니죠. 소수는 1과 자의제시니까 2개죠. 한 개인 수는 뭐예요? 1이에요. 1. n은 1.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2개인 수가 소수죠. n은 소수. 3개인 수가 무슨 수예요? 약수의 수가 3개인 수가 어떤 수죠? n이 소수의 제곱이에요. 제곱. 네. 약수가 홀수인 수가 무슨 수죠? 약수의 수가 홀수인 수. 약수의 수가 홀수인 수가 n은 뭔가의 제곱수예요. 뭔가의 제곱수. 그렇죠? 그러니까 2개가 아닌 수는 다 합성수죠. 소수가 아니니까. 어떤 수는 합성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a 플러스 1, b 플러스 1로 정리하죠. 그럼 1은 뭐야? 이 1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건 B가 포함 안 됐을 때, B가 없을 때. B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야? A가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수의 개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 개수 그 다음에 총합이 나왔죠. 두 번째는 총합이 나왔어요. 총합은 결과부터 쓸게요. A의 0승, A의 1승, A의 제곱, A의 A, B의 0승, B의 1승, B의 제곱, B의 B. 요 우리 방학 때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거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그죠? 그러면 공비는 A, 초항은 1, A의 A 플러스 1, A 1. B 1의 초항은 1이니까 개수는 항의 개수는 B 플러스 1, 1. 예를 들어 이제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2 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야. 이걸 다 더하래. 이걸 다시 써보면, 다시 쓰면 1,
2, 3, 2의 제곱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3이 들어가는 놈이랑 안 들어가는 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가 3이 안 들어가는 놈, 3이 들어가는 놈이 이렇게 있죠? 정리해보면 1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그 다음 얘는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3의 0승, 인수분해가 되지?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그러니까 이 공식처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총곱. 총곱은 어떻게 되냐? 이건 먼저 예시부터 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라고 있어요. 얘를 곱하면 이렇게 쭉 앞에부터 곱하지 말고 거꾸로 곱하면 늘 일정해요. 이거 얼마야? 12야. 이거 얼마야? 12야. 이렇게 보면 12야. 12, 12, 12거든. 양 사이드로 곱하면 이게 매칭을 시켜보면 값이 일정해요. 12가 몇 개 있어? 12가 3개 있어. 왜 12가 3개 있냐면 약수가 6개다 보니까 약수 개수가 6개니까 3쌍이 된 거야. 이해가 되냐? 네? 약수가 6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2를 3번 곱한 거야. 만약에 약수가 8개였으면 4쌍이겠지? 이렇게 4번 곱했겠죠? 약수가 만약에 10개였으면 양 사이드 이렇게 곱하면 5번을 곱하겠죠? 그래서 3쌍이야.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12의 약수 개수 절반만큼 곱했어요. 그러니까 얘 일반화시키는 뭐야? 어떤 수를 약수의 절반만큼 개수 곱할 거야. 총 곱은. 그래서 약수 개수는 뭐야? 확인을 했잖아.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뭐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걸 한 번 했으니까 또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5의 1번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72는 먼저 72라고 하는 수는 8, 9, 70이야. 소인수는 하면 2의 3승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약수 개수는 3 플러스 1 2 플러스 1이겠죠? 어렵지 않은 거죠?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등비수의 합 공식 2 빼기 1 초항은 1, 2의 항의수 4개 얘는 3 빼기 1 3의 항의수 3개 빼기 1 절대로 분수로 나올 리가 없죠. 70의 약수를 다 줘야 하는데 어떻게 분수로 나와요? 무조건 약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치? 약분이 안 돼서 분수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계산 뭔가 잘못한 거야. 그치? 약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분수로 나와? 그치? 그러면 이건 1이니까 이건 15 얘는 27에서 1 뺐으니까 26 나누기 2니까 13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15 곱하기 13은 어떻게 계산해? 15 곱하기 13은 어떻게 계산해? 큰일 나네. 이렇게 돼. 아니 뭐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되지 말했잖아. 아까 있잖아. 하지 말고 그냥 하려니까 안 떠오르면 이렇게 못했다고 내가 바본가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렇죠? 세 번째
번째 12의 n승의 약수의 개수는 12의 n승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지수없이 쓰면 2의 2n 3의 n이야. 약수의 개수는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66이래. 이 차원식을 풀면 돼요. 그죠? 저는 풀면 돼요. 근데 11 곱하기 6일 텐데 뭐 넌 암산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n이 뭐죠? 그 다음 네 번째 72의 약수의 총곱. 어제 배웠으니까 곱도 하자. 총곱도 배웁시다. 배운 거 써먹어야죠. 뭐야? 72 여기죠? 72 약수의 개수의 절반. 약수의 개수 얼마? 약수의 개수 그거 4, 3 플러스 1 왜 8, 9, 72니까 72의 6승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분해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의 18승 3의 12승 여기서도 밑에 문제 하나를 587 한번 해보세요. 587 일단 뭐가 나오면 소인수 분해부터 하세요. 나오면 소인수분해부터 하라. 소인수분해부터 하라. 나오면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해라. 소인수 분해를 해라. 소인수 분해를 해라. 소인수분해를 일단 했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짝수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짝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2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예요. 2가 적어도 한 개 있는 수가 짝수예요. 그죠? 네? 2가 적어도 한 개 있는 수가 짝수예요. 그지? 2가 적어도 한 개 있는 수가 짝수. 네. 그러면 2가 지금 최대한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한 개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죠. 그걸 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2가 한 개 있을 때, 2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셀 수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2가 없는 경우를 뺄 건지. 여러분들 이걸 골라내야 돼요. 뭐가 더 쉬울까? 얘가 더 쉽죠. 얘가 더 쉽죠. 얘로 할게. 근데 이렇게 하셔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잘못된 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니까 전체 개수는 뭐야? 2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전체 개수야. 2가 없어. 2가 없으니까 얘네만 세면 되잖아요. 예, 2가 없으니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빼면 된다. 이렇게 훨씬 쉽죠.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18이지?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지? 그래서 별 2개다. 그지?
두 번째, 5의 배수. 5의 배수도 역시 5가 적어도 한 개지? 근데 여기 개수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겠지, 개수는. 굳이 또 따로 안 보여도 되죠. 5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하나, 전체에서 5가 빠는 걸 하나. 그지? 얘도 이거랑 똑같지? 똑같아. 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얘도 18 빼기 해서 12개, 24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프리킨 6번. 이런 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귀찮은 문제죠. 좀 귀찮은 문제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귀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스타일 문제 좀 약간 귀찮긴 하죠.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혼자만 틀릴 수 있어. 멘트 거의 두 번째 줄 쳐요.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 이런 멘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점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랑 문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나간 점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낼 수 있고 지나간 길을 다시 못 지나간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점은 또 지나도 되는데 길을 못 지난다라고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점은 안 되고 길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답이 달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멘트를 잘 읽어요. 그거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렇지?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이런 멘트가 없어버리면 옛날에 한번 그런 학교에서 문제를 잘못 낸 적이 있어요. 이 멘트를 안 쓴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에서 P를 지나가서 B를 지나가는 게 답이 이제 구했겠죠. 만약에 민채가 그냥 이 해설처럼 6가지 썼는데 이제 얘가 현서가 아니에요. 왜?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지나간 점 또 지나갈 수 있잖아요. 답이 무한계예요. 그래서 답이 무한계로 바뀌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제한적인 멘트, 제한 조건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답이 확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읽으세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답이 확 바뀌어. 그렇지? 확 바뀌니까 이 문제에서의 어떤 걸 보라고? 제한 조건들을 잘 보라고. 제한 조건들을 잘 읽으시라. 제한 조건들을 잘 읽어라. 제한 조건들을 잘 읽어라. 그거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 문제에서는 점을 다시 중복이 안 된다 이거지. 점 중복이 안 된다. 지나간 점은 다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A, P, Q, 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개네.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하나, 둘. 그럼 1번은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간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래. 그러면 봐봐.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어요. 잘 봐. 또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중복을 하지 말라 했지만 최단거리라는 말은 없으니까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A에서 P를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Q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잖아. 최단거리는 답이 몇 가지예요? 물어볼게요. 만약에 1번에서 최단거리로 가라고 했어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최단거리. 네? 그럼 몇 가지예요? 네? 최단거리.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데 최단거리가 그럼 몇 가지? 만약에 최단거리.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몇 가지? 6가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데 최단거리라고 했으면 몇 가지? 몇 가지? 내가 질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몇 가지? 2가지. 맞아. 근데 저희 거리가 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거리가 같냐고요. 이게 제일 최단거리 아니에요? 3 곱하기가 아니죠. 학교에 장난을 엄청 친다니까요? 네? 6가지로 다
3 곱하기 그래서 내가 질문했으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얘기를 하지 그냥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냈으면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3 곱하기 2라고 쓴다니까요? 네? 그렇죠? 뭔가를 어떻게 하면 너희를 틀리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해서 낸다니까? 완전 참고하죠. 문제 5, 6이다. 왜? 얘랑 길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몰라요. 얘는 당연히 얘가 최단거리라는 걸 알아. 근데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가까운데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가까운데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 만약에 얘랑 거리가 똑같으면 두 가지인 거고 얘가 더 짧다 그러면 한 가지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장난이 엄청 심하다니까? 이 단어는 정말 말장난이 엄청 심하니까 잘 읽어야 돼 진짜.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곱하기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말고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오른쪽에서 올라가야 돼. A, P, B 이런 케이스. A에서 P를 가지 않아. P를 갔다가 다시 A로 왔다가 다시 P로 갔어. 근데 갔던 점은 또 가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 그랬으면 케이스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랬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말했잖아. 점이 중복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쉬워졌다고. 그래서 이 조건들이 명확해지면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와야 되죠. 문제 조건들을 잘 읽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A에서 그냥 B로 간대. A에서 B로 가는 건 평범했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쉬워. 왜? 갔다가 다시 안 온다니까? 점을 중복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말했지. 시험 문제에서 이 멘트가 빠져버리면 만약에 점이 중복이 아니라 길을 중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어렵다니까? 왜? 길을 중복하지 않는데 점은 중복해도 되는데 길을 중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A에서 P를 갔다가 다시 A를 갔다가 Q를 갔다가 B를 갈 수 있어. 왜? 갔던 길만 안 가면 되니까. 그러면 막 케이스가 많아. 그런 문제도 출제한단 말이야. 뭐 하나 빼뜨리면 그냥 틀려버려. 얘는 쉬운 거야. 왜? 점 중복 라는 게 나왔다. 되게 쉽다. 그렇지? 길을 중복 안 하는 게 어려워. 점 중복 안 하는 건 쉽다니까. 그렇지? 두 가지만 케이스만 하면 되니까 쉬워지. 2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4. 그래서 6 곱하기 8, 14. 중복,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한다. 쉬운 문제야. 이 문제 조건 잘 읽어야 그러죠? 그거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져. 3번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나는 왕복한데 P를 한 번만 지나가요. A는 쉬워. 뭔가 조건이 다 이렇게 주어지면 쉬워. 왜? P를 먼저 갈 거냐? P 먼저냐, P 나중이냐로 생각하면 돼. P 나중인지를 생각하면 돼. 이거는 우리 여행객 세울 때는 먼저 하잖아요. P가 딱 왕복한데 B를 갔다가 Q를 거쳐서 A로 오던지 아니면 A, Q를 먼저 갔다가 B, A 가던지.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A에서 필요한 건 3, 그 다음에 2, Q가 가니까 4, A를 2, 4, 그지? 2, 3. 이거 어떻게 숫자 똑같죠? 6, 8, 48, 48. 똑같죠? 그 밑에 유지의 변형 발전 중에 얘는 590번 먼저 발전 문제 보면 맨 밑에 단만 보자고. 단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요게 위에서 안 했던 조건이죠. 589는 한 번 지나간 지점을 다시 지날 수 없다. 네? 그지? 네. 그리고 588의 2번도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588의 1번은 같은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봐봐요. 멘트가 조금씩 달라. 근데 588은 점을 중복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는 위에 했던 얘기랑 똑같지? 그러니까 안 할 거야.
588의 2번도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점이지 점. A라는 지점, 지역, B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안 할 거야. 589 한 번 지나간 지점. 그러니까 기획 거랑 똑같죠? 590만 해보자. 다른 문제만 한번 해보자. 590만 해봐요. 그것만 지금 요거랑 다른 내용이니까. 승기랑 송이가 각각 지나가는데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대요. 옆에 새로 그릴게요. 보면 시기를 각각 통과한데 한 편이 통과한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리가 첫 번째 승리가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갔으면 홍이는 A에서 B를 거쳐서 B로 가야 되죠. 근데 반대로 가면 똑같잖아. 같은 개수겠지. 그죠? 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각각 세면 되겠지. 얘 실현하는 거 3가지, 여기서 하는 건 2가지. 그래서 얘는 6가지. 얘에서 뒤는 2가지, 3가지, 6가지. 근데 얘네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각각 일어날 수 있죠. 그지? 각각 일어날 수 있지. 각각 발생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6이죠. 그러니까 얘도 36 해서 36 더하기 36. 왜? 이 일이 발생했으면 이 일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72. 어렵지는 않아요. 7번. 7번은 이제 노가다예요, 노가다. 이건 뭐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요. 7번은 제가 안 풀 거예요. 뭐 거기다 멘트만 쓰자고요. 7번도 그냥 점수 가져가고 준다? 거기다 멘트만 하나 쓰자고. 뭐 무슨 멘트만 쓸 거냐면 개수가 큰 것부터 하자.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Z가 1일 때 자연수를 했잖아요.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4는 안 되겠네. Z가 3도 안 될 것 같은데 3이면 이게 1밖에 안 남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개수가 큰 거 기준. 그래서 그냥 세면 돼요. 이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지? 그 페이지는 그냥 싹 다 노가다여서 뭐 안 할게요. 그냥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특별한 그게 없어서 8번. 예, 중요하죠. 8번. 중요합니다. 8번. 별표를 칩시다. 그냥 노가다인 거고, 이거 뭔가 적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좀 알아두자고요. 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우리 실생활에서는 지불 금액만 쓰고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이런데 이건 기분의 문제야. 지불 방법을 누가
서연이한테 10,000원을 빌렸는데 10,000원짜리 지폐를 빌렸어요. 지폐를 안 갚고 100원짜리 100개를 줘봐요. 그러면 얘는 그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죠? 아 그럼 10,000원 갚았잖아. 그럼 싸우자는 얘기지. 실제로 그지? 100원짜리 10개, 100개 줬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지. 그지? 아니면 10원짜리를 1000개 줬어 봐요. 싸우자는 얘기지. 어떻게 들고 다녀? 실생활에서는 금액만 맞으면 되지만 방법도 웬만하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예를 들어봤어요. 그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불 방법은 뭐냐면 지불 방법은 약수, 개수 세듯이 지불 방법은 약수, 개수 세듯이 세면 된다. 약수, 개수 세는 방법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은 어떻게? 내가 낮은 단위로 통일해라. 낮은 화폐 단위로 통일할 수 있어요. 낮은 화폐 단위로 통일한 것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통일 안 하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낮은 화폐 단위로 통일하는 것과 결과값이 똑같다 이거야. 통일 안 하고 난 그냥 풀 건데요 했다고 뭐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답은 다 나오는데 낮은 화폐 단위로 통일한 거랑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좀 보자. 예시를 보자. 지금 문제에서는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요. 지불 방법은 말했지만 그냥 약수, 개수 세듯이지. 거기에 중요한 멘트가 있어. 뭐야? 내는 건 영원 지불은 제외한다. 이 멘트가 있어야 돼. 그 멘트 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또 출제했다가 문제 답 틀린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아. 빵원 안 셌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빵원 지불은 제외한다. 이 멘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약수개수 쓰듯이 100원짜리를 볼까요? 10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1이야. 왜 1은 뭐라고? 1은 안 내는 경우. 이건 100원짜리 안 내는 경우. 그래서 1을 추가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50원짜리도 역시 2개 있으니까 2 플러스 1. 이것도 역시 안 내는 경우. 세 번째 4개니까 4 플러스 1. 이것도 역시 안 내는 경우. 근데 다 안 내는 경우 모두가 안 나오면 빵원이죠. 그래서 이건 빵원인 경우는 빼겠다. 빵원인 경우는 빼겠다. 이해죠? 이해돼요? 빵원인 경우는 하는데 3 곱하기 3 곱하기 5 45에서 1 뺐으니까 44까지가 된다. 그렇죠? 지불 금액은 뭐야? 낮은 화폐 단위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 봐봐요. 이 문제는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 그럼 100원짜리랑 서로 교환이 가능하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10원짜리가 4개면 5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 얘는 불가능하죠. 얘는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해. 왜? 10원짜리가 4개니까. 10원짜리가 5개면 서로 왕래가 가능해. 근데 얘는 4개니까 50원짜리랑 왕래가 불가능해. 왕래 가능한 건 얘지. 50원짜리 2개니까 얘랑.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아? 이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니까 50원짜리를 6개, 10원짜리 4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 뭐라고 생각하라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괴롭힌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답이랑 똑같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거는 개수를 늘리면 괴롭히죠. 무슨 말이야? 요건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생각하면 편해.
답을 내는 게 누군가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면 50원짜리 주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내야 개수가 줄어들지. 그럼 편하게 주는 거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얘는 교환이 안 되잖아. 얘네들은 교환이 안 되니까 6 플러스 1, 4 플러스 1에서 1 이렇게 빼주면 돼요. 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 5, 35, 3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요거는 한 번만 좀 연습해 볼게요. 어차피 이거 11번까지 해서 금방 끝나요. 596 한번 해보세요. 596. 지금 요거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발전 문제지만 이건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요거를 596도 마찬가지고 594도 마찬가지고 마프리킴 8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그 색깔펜으로 좀 줄을 쳐보자고. 왜냐면 그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말이 빠지면 이건 또 문제가 잘못될 수 있어요. 네. 그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없으면 다 사용했다는 거냐, 누구를 안 사용했다는 거냐, 멘트가 좀 애매해지니까 다 썼다는 건지 안 썼다는 건지. 근데 595는 그 말이 없죠. 그러니까는 실수로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95만 그 멘트가 빠져있거든요. 근데 답은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요 했던 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해야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냥 바로 해볼게요. 네, 집을 A고 집을 방법이야. 집을 방법이니까 약수 개수 쓰시 그냥 하면 되지. 5 플러스 1, 3 플러스 1, 2 플러스 1에서 1 뺐죠. 발전 문제지만 실제로 얘랑 똑같잖아요. 그냥 얘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B 집을 금액 요게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으면 괴롭힐 방법으로 가라앉지. 얘는 교환이 되는지 보자. 1,000원짜리가 5개 있으니까 얘랑 교환이 되죠. 서로 왕래가 가능해.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있는 거야? 5,000원짜리가 3개 있었는데 이건 15,000원이지. 근데 이건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2만원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왕래가 가능하니까 1,000원짜리가 20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20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요것도 왕래가 가능하잖아. 이거 2만원이지? 이거 2만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 합친 거야? 4만원이 있는 거지? 그리고 1,000원짜리가 40개 있잖아. 그래서 그냥 40개야. 40까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할게요. 6 곱하기 4 곱하기 3. 70, 6, 4에서 71, 71. 그래서 거기에 111. 그렇죠? 뭔가 괴롭히는 방법 쪽으로 가봐라. 그렇죠? 색칠하는 방법의 수. 아마 기말고사에서 뭔가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색칠하기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색칠하기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 거기다가 그 줄만 쳐봅시다. 제가 뭐 적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282쪽에 1단계 별표 치세요.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부터 출발한다 이거야. 그렇지?
네, 1단계. 2단계. 인접한 영역 중 이미 색칠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을 칠한다. 2단계 과정을 차례로 되풀이한다.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주변과 그러니까 뭐냐면 핵인사랑 친해지라 이거야. 핵인사부터 처리해라 이거야. 주변과 다는 아닐 수 있어. 아무튼 가장 많이 친한 애들부터 챙겨줘라 이 얘기야. 주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애부터 처리해라 이 얘기야. 알겠죠? 거기 너무 말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으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이거야. 그렇지? 말이 너무 많아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말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A, B, C, D, E 여기서 인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인사가 누구예요? D죠? 그러니까 D부터 챙겨라. D 다음 서열을 따져주라고. D 다음은 누구야? D 다음이 누구야? 무조건 A, B, C, D, E로만 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알파벳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가지 말고 D 다음은 누구지? 그 다음에 인사가 누구야? D 다음에 D는 친구가 넷이잖아. A는 친구가 둘이죠. B는 친구가 누구야? 셋이지. 그러니까 B 이런 식으로 가라고. 왜? A는 어차피 B, D가 정해지면 얘는 고립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나중에 그냥 처리해도 되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냐 E냐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왜? C도 어차피 친구가 셋이고 B도 순서가 친구가 셋이니까 이 둘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순서는 중요하지. 이렇게 순서는 중요하다. 1번이랑 2번이랑 풀어보면 똑같아요. 풀어보면 똑같아. 그래서 D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거기다 여기다 뭘 줄칠 거냐면 여기다 줄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리고 봐봐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멘트를 잘 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칠했다가 아니라 칠하려고 한다. 칠하려고 한다. 칠하려고 한다 해서 줄쳐. 칠하려고 한다. 칠했다는 게 아니야. 칠했다는 건 뭐야? 5개를 다 썼다는 얘기잖아. 칠하려고 한다는 거야? 칠하려고 한다는 건 내가 5개 쓰려고 했는데 4개를 쓸 수도 있잖아. 이러려고 했는데 칠하려고 했는데 다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칠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야? 같은 색을 중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D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5개야. 그지? 5개. 그 다음에 B는 몇 개? B는 몇 개? 왜? 4개. 인접하는 곳은 다른 색을 칠하래 돼. 그지? 이건 다른 색을 칠하래 돼. C는 얘랑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그지? 했지? 그러면 A는 B랑 D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3가지. 얘는 C랑 D랑만 다르면 되지. C랑 D는 정해져 있는 3가지. 끝. 20 곱하기 27에서 540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근데 가끔 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면 경우를 나누면 돼요. 그게 납특각 2야. 근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 어차피 뒤에 또 문제 풀 거니까 그냥 익힌 9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 문제랑 이 뒤에 문제랑 비슷하니까 굳이 또 똑같은 문제 또 풀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익힌 9 오른쪽 그림의 5개 영역에 역시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5개 다 칠했다는 게 아니야. 칠하려고 한다. 멘트의 뉘앙스를 잘 보라야지. 그 다음에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지만 인접한 색은 다른 색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인사가 누구지가 정해져 있지. B, C, D, E야. A 이건 A,
그 다음으로 친한 놈이 누구지? 그 다음으로 친한 놈은 C잖아. 얘는 친구가 둘이지만 얘는 친구가 A. 그 다음에 D. D도 친구 셋이니까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B, D. 이것도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5개를 칠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달라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제가 스킵하잖아. 다른 문제라서. 얘는 4개야. 5개, 4개. 얘는 3개. 다르니까. 얘는 B는 몇 개? 이거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599의 1번만 해봅시다. 2는 뭐 똑같으니까 됐고요. 599의 1만 해봐요. 599의 1만. 599의 1이 좀 쉽지가 않아요. A, B, C, D, E. 이것도 역시 맥시멈 5개야.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바로 돌입을 할게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랑 달라. 왜? 얘네는 지금 그냥 바로 그냥 핵 인사부터 한 바퀴 싹 돌았더니 답이 나왔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푸는 이유가 다른 거랑 다르게 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는 그냥 한 바퀴 돌면 답이 나왔어. 그지?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핵인싸가 누구야? A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누구부터 해도 상관이 없지. 그냥 B, C, D, E 할게요. 뭐 상관없잖아. 아무나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도 이거 똑같이 그냥 하려고 했어. 아, 5개 맥시멈. 아, 얘 4개. 얘 3개. 응? B는 A랑 다르니까 4개야. C는 A, B랑 다르니까 3개야. D는 얘랑 얘랑만 봤지? 그래서 3개야. E가 남았지. E는 얘네 둘을 보려고 했더니 얘랑도 붙어있네? 얘랑도 붙어있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달라? 왜? 얘는 얘네 둘 눈치만 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데 D가 얘네들 눈치만 봤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지 아닌지 소통이 안 됐어.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E는 얘네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얘를 시험에 많이 해. 이건 점수 가져가고 내는 문제라 다 맞춰 걔네들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 나눠야 돼요. 얘네들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한 방에 안 돼. 얘는 한 방에 처리가 안 돼.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안 된다. 그래서 나눠야 돼. 애매하면 그래서 나누라고 그랬잖아. 애매하면 나눠. 애매하면 나눠. 그냥 한 방에 쭉 11까지 하고 좀 많이 쉴게요. 그게 낫죠. 어차피 2개 남았으니까. 지금도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2개 남았으니까 11번까지 끝이거든요. 애매하면 나누라고요. 이게 한 방에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해볼게. 그럼 5개, 얘 4개, 얘는 3개까지는 똑같아. 왜? 얘는 얘네들 눈치 왔으니까. D는 B랑 같다 했으니까 1개야.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1개. 다른 건 색깔을 칠합시다. 1개. 왜? B랑 D랑 같아서 1개.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네 둘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되는 거죠. 얘는 왜 B랑 D랑 같아서 1개고 얘는 왜 A랑 B 눈치만 보면 되니까. 눈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에다가 써놔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왜 5, 4, 3, 1, 3만 하면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뭔지. B랑 D랑 달라.
5개, B는 A 눈치를 봤으니까 4개, C는 A, B 눈치를 봤으니까 3개, D는 원래 얘네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까지 눈치를 봐야 돼. 가능하고 있으니까. 원래 5개인데 얘가 썼던 색 쓰면 안 돼, 얘가 썼던 색 쓰면 안 돼, 얘가 썼던 색 쓰면 안 되니까 2개야. 얘 왜 2개라고? A, B, C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2는 누구 눈치를 봐? 얘 눈치, 얘 눈치, 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얘도 2가지지. 얘는 누구 눈치를 봐? A, B, D 눈치를 보죠. 이해돼요? 좀 까다로워 얘가. 조심해. 그냥 한 방에 처리되는 거 오히려 쉬워. 그냥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건 쉬운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원래 좀 어렵다. 나눠야 된다. 어려운 문제는 나누는 걸 낼 거예요 아마 기말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겨우 나누는 문제를 낼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는 굳이 요거 20이니까 180, 요건 얼마야? 20에다가 12, 240 합치면 얼마야? 420. 답이 420이다. 꼭 경우 나눠야 되는 거 한 방에 처리 안 되면 경우 나눠. 그렇지? 쉬운 문제 아니에요. 네, 285쪽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완전 순열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뭔 소리냐면 이거 각자 자기 물건을 못 챙기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각자 자기 물건을 못 챙기지? 다 술 취해서 그래요. 다 술 취해서 그래요. 자, 각자 각자 신발 벗고 들어간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 신발 신고 가라고 하는데 자기 신발을 못 챙기나? 그게 뭐 맨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란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커럽트 됐다는 얘기예요. 인터럽트 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방해를 받아서 자기 물건을 못 챙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완전한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하지가 않죠. 이거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교란 순열은 뭔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터럽트된 순열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수용도로 계산하세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여기서 밑에 설명이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정한식 막 이렇게 수열해서 정한식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설명을 여러분 토하니까 하지 말고 결과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키포인트 있지? 결과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 5개나 있는데 5개를 다 외울 필요 없이 뭐 여기만 4, 9, 5, 4, 4만 외워요. F4는 9, F5는 44. 4, 9, 5, 4, 4만 결과만을 좀 외워두세요. 그렇죠? 4, 9, 5, 4. 그러니까 4, 9, 5, 4, 4가 의미가 뭐냐면 F4가 9라는 얘기는 뭐야? 4명이 각자 자기 신발 못 챙기는 경우가 9가지라는 거야. 5, 4, 4, F5가 44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5명이 각자 남의 신발 신고 가는 경우가 44가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키포인트 결과만 좀 외워두시라고요. 이 여기까지는 이거 너무 내용이 빡세니까 하지 말고 여기 결과만. 그럼 여기만 볼게요. 앞에 1, 2, 3이 왜 0, 1, 2인지 갑자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9까지인지까지만 설명할게요. 처음이니까 왜 그런지만. 네. F1이 0인 건 너무나 당연해. 서연이 네가 네 신발을 못 챙긴다. 남의 신발 신고 할 수 있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로야. F1은 제로야. 근데 2명이야. 민채랑 서연이가 둘이 식당에 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갔다가 밥 먹고 다시 내려올 때 남의 신발 신고 가는 거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이렇게 바꿔 신는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F2가 1이에요. 그러니까 F2가 1인 경우는 A, B가 A, B인데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F2가 1인 거야. F3이 2인 경우는 A, B, C가 그림을 그려놔요. 왜 2인지를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왜 F3이 2냐면 A가 A를 선택 안 했잖아. 각자 자기 신발 안 고른대. 이렇게 하나. 그지? A, B, C가 A, B, C를 고르는데 이번에는 A가 얘가 C 이렇게 해서 그래서 F3이
F3이 세 명이 각자 다 남의 신발 신고 가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표로 정리해도 돼요. 함수로 하는 것들을 지금 해줬고 표로 하는 걸 보여줄게. 네 명이 각자 남의 신발을 신고 하는 경우는 표로 정리해볼게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만약에 A가 남의 신발 신고 왔으니까 A가 B 신발을 신고 할 수도 있고 C 신발을 신고 할 수도 있고 D 신발을 신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A가 B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나 A가 C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나 A가 D 신발을 신고 가는 경우나 동일할 테니까 곱하기 3을 하자고요. 하나만 해서 곱하기 3을 할 거야. 이거나 똑같으니까. 응? 그렇지? 그러면 A가 B를 신고 갔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남은 신발은 A, C, D야. 그럼 B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죠. B가 A를 신고 와서 그 남은 신발 뭐야? C, D니까 여기는 D고 C야. 자동 결정이 돼. B가 C를 신고 갔어. 그 남은 신발은 뭐야? A랑 D잖아. D가 아니니까 D, A지. 하늘 확정이 돼. B, D를 신었으면 남은 건 A, C잖아. C가 C를 못 신으니까 A, C.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증명하라고는 안 한다니까? 그래서 결과만 외워두라는 거야. 네? 그렇죠? 10번을 볼게요. 그 뒤에,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뒷장에 보면 해놓은 게 다 이거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로 하든지, 함수라든지,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해라. 네. 익힘 10번.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교란 수녀를 A, B, C, D 4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물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럼 4명이 4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했잖아요. 9가지. 그렇죠? 사다리가 어떻게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뒤에 가운데 가려져 있잖아. 이거 어차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랑 얘. 그렇죠? 이렇게 수용도로 하시라고.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증명을 일반화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도로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봅시다. 뭘 볼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뭔지만 보자고요. 문제에서 지금처럼 10번처럼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밑에 602번을 보세요. 602번에 1번 보면 뭐야? 뭐가 곱한 게 0이 아니래. 그 얘기가 뭐냐?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각자 다른 걸 골랐다는 얘기.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얘기야. 네? 이 말과 이 문제는 100%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9가지야. F4는 1번은 6빼기에 이해돼? 2번은 하나 더 늘었지? 네, 5개잖아. 그러니까 F5는 44. 알겠죠? 아, 똑같은 표현이구나.만 알면 돼요. 마지막 F11에 11번.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수용도를 이용하는 얘기가 뭐야? 그냥 노가다 하라는 얘기지. 그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의 디귿자 모양이야.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온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네, 단 모든 차량은 주차구역 내에서 직진만 하도록 한다. 이 멘트가 없어서 예전에 또 문제 오류가 된 적이 있죠. 왜? C가 커브 틀어서 B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정말 잘 내야 돼. 뭐도 있었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문제 낼 때 잘못 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이 쉽게 할 만한 걸 해볼게요. 주차자리가 4개가 있어요. 주차자리가 4개가 있어. 주차장에 있다. 차가 4대야. 차가 4대다? 그러면 여기 차가 4대가 있어. 차 4대가 주차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개야? 방법의 수가 몇 개? 선생님,
몇 개? 주차장이 4개고 차가 4대야. 주차는 거기서 몇 개? 네 개. 왜? 4321 4321 이해돼? 왜냐면 누가 된 데다 못 되니까 그래서 4팩이라고 한 거야 애들이. 근데 답이 다 틀렸어요. 왜? 거기서 왜냐면 재윤이가 뭐라 했냐면 차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답이 바뀌었어요. 4팩. 왜? 차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4팩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바뀌었어요. 답이. 문제를 잘 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야 되고 조건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답이 바뀐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지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양념에. 그러니까 학교 출제하는 사람이 잘 내야 돼 일단. 그렇지 않으면 답이 정말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11번은 대놓고 노가다를 하랬잖아요. 노가다를 하는 방법, 문제도 무조건 출제를 한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C, A, D, B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답이 봐봐 만약에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찍어야 되면 답은 무조건 2의 배수지. 왜? A가 먼저 나오는 경우랑 B가 먼저 나오는 경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개수는. 그런 대칭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대칭성을 생각하면 내가 찍더라도 보기 중에 찍더라도 답이 2의 배수인 걸 찍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만약에 차가 더 많을 수 있지. A, B, C, D, E, F 이것도 직진밖에 못한다고 해. 그럼 이건 답이 뭐겠어? 3의 배수지 무조건. 대칭성이 있겠죠. 이해돼? A가 먼저 나오든지 B가 먼저 나오든지 C가 먼저 나오든지. 근데 그럴까봐 학교에서 어떻게 내? 미친 학교에서 어떻게 내냐면 A, B, C, D, E를 낸다. 그렇지.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야. 이건 버려. 다른 것부터 먼저 풀어라. 이거 노가다가 괘씸할 거 아니야. 왜? 얘 A가 먼저 나오는 경우랑 C가 먼저 나오는 경우랑 F가 먼저 나오는 경우랑 이것도 요거 개수가 다르니까 무조건 3의 배수가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시면 나중에 답이 없어 시간이 없어 찍을 때 좀 편해. 그렇지? 지금은 예시니까 이렇게만 나와서 해볼만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걸 보자. 그래서 얘는 A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A 나왔으니까 나는 C가 나오든지 B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수용도로 하라는 거야, 노가다로.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노가다로 하는 게, 그러니까 노가다가 이상한 방법이 아니야, 절대로. 노가다 문제 꼭 낼 거야. 노가다 문제 꼭 낼 거라고. 알겠지? 노가다 문제 꼭 낸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올해 사관학교 문제인데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사관학교 문제에 맨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네, 맨 마지막 문제를 한번. 그냥 멀리서만 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노가다를 했죠. 네, 문제를 읽을 건 없고 그냥 뭐 해서 이렇게 경우를 안 했다. 이게 올해 사관학교 문제 확통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결국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노가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윤아? 여기까지 이렇게 노가다로 한다는 거야. 나눠서 수용도로 한다는 거야. 수용도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거를 귀찮아하지 말고 무조건 킬러 문제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C가 나왔어. 그럼 이제 BD지 무조건 BD 끝났잖아. A가 나왔어, B가 나왔어. 그 다음에 C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D, C. 그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이다. 2는 왜? 이 대칭성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의 개수가 몇 개 없을 때는 쉬워. 차의 개수가 많아지면 좀 어려워지죠. 차의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없으면 대칭성만 좀 생각하셔라. 알겠죠? 605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숙제를 하고 605를 볼게요. A, B를 중복하여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었대.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었대. 근데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가 뭐니? A, B 중복을 허락했대. 첫 문자는 A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는 끝났네. A, B는 이웃하지 않는다.
A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너가 다 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잖아. 첫 번째 A로 확정이라니까? A로 확정이야. A로 확정이니까 A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B로 확정이지. A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A야. 여기까지도 확정이지. 왜? A, B, A가 확정이야.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첫 문자는 A. 응? 이해돼? 네? 그치? 네. 근데 여기가 확정이 아니야. 왜? B가 올 수도 있지. A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지 B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네? 무슨 말 이해돼? A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지 B 다음에 B가 올 수 있어. A 다음에는 A가 아니니까 여기가 B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칸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벌려놔. 그 다음에 A끼리가 안 되니까 여기는 B로 확정, 여기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3, 여기도 3이겠지. 3 곱하기 3 하면 안 돼. 였지? 왜 3 곱하기 2가 아니야? 페널티를 A한테만 줬잖아. 민채는 뭐 하지 마! 이랬어. 근데 서예는 해도 되는데 민채만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곱하기 2가 아니잖아. 따로따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따로따로 해야 돼. 그렇지? B 다음에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어. 페널티가 한쪽만 있을 때는 그냥 노가다로 해야 돼. A 다음엔 B, B 다음엔 A 아니면 B지. 여기도 A 아니면 B, 여기도 B, 여기는 A 아니면 B.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지?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래서 페널티 한쪽만 줬을 때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골고루 있을 때만 곱하기 몇을 하는 거고 그때가 아닐 때는 그냥 저기 수용으로 하셔야 돼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최대한 숙제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 휴강이니까 제가 숙제를 더 내지는 않을게요. 대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복습을 좀 해보세요. 숙제를 덜 내는지 복습해서 중간고사랑 우리 나갔던 범위까지 한번 시험 볼게요. 마플급에서 100% 낼게요. 이번에도. 복습하라고요. 그냥 뭐 새로운 책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책을 100% 낼 테니까. 하요? 네, 그러니까 원방부터. 이 책 그냥 거기서 100% 낼게요. 그러니까 복습만 하라고요. 뭐 새로운 거 막 복습만 해도 충분하니까.